기업가 정신 들어봤어요? 네. 그 기업가 정신을 창업가 정신이라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걸 기업가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창업가 정신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해가지고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창업가 정신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안다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entrepreneurship 해가지고 entrepreneur가 어떤 뜻이냐면 enter가 시작하다 뜻이거든. 우리 enter 들어가다. 그죠? preneur가 그게 이제 기업이란 뜻이고 ship이 마음이잖아요. 처음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을 entrepreneu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entrepreneurship이 기업 창업가 정신인데 창업가 정신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멘탈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음, 멘탈. 뭐 이렇게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고 부엉이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창업가 정신하면 기업가 정신하면 그냥 힘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잘해보자 뭐 이런 좀 부엉이 같은 성격의 그런 어떤 교육이 창업가 정신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이 창업가 정신은 결국은 내 마음, 내의 기업가의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는 게 창업가 정신인 거야. 그러니까 마인드가 아니고 프레임, 생각. 그래서 이 내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내 구조를 가지는 게 창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뭐 봉사 정신 이런 게 아니고 봉사를 위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가 정신은 결국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창업가 정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 창업가로서 갖춰야 할 능력, 결국 능력이죠. 능력이 창업가 정신이다. 왜? 능력은 뭐죠? 생각의 구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옛날에 나의 그 생각의 판단이 결국은 지금의 현재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판단이 결국 능력이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이 맑다, 정신이 어떻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 내 구조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가 정신이라 했는데 엔터리 시작하다 뜻이고 프리뉴얼 기업이라는 뜻이고 이게 프랑스어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다 보니까 entrepreneurship 이렇게 되는데 이 창업가 정신이다.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 창업가 정신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어디서 기업가 정신 들어봤어요 하면 요즘은 창업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면 좀 더 정확한 저분 조금 더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창업가 정신을 보면 결국은 생각의 능력이지. 거기에는 특징이 있더라. 진보적이고 창조적이다. 진보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보적. 프로그레시브. 앞으로 나아갈 진자에다가 걸음보자.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척 정신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혀. 그럼 난관을 어떻게든 뛰어넘어진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게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면서 나간다. 근데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이 뭘까? 새로운 걸 만든다. 이게 프레임 시프트예요. 두 개가 정면에서 보면 어때요? 떨어져 있는데 이걸 붙여야 돼. 세상은 모순이야. 어떤 모순?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또 어때요? 내려야 되든지 뭐 이런 게 어떤 성질의 모순.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원래는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입도 많이 돼야 돼.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게 경제의 어떤 모순이에요.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그런 어떤 두 개의 목적이 있어. 이게 상충된단 말이에요.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기업가, 창업가 정신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봉착을 했어. 우리 회사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야. 다른 회사는 이거를
원가를 낮추면서 지금 새로운 제품 출시가 됐어.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경쟁사에 밀려있으면 해. 그러면 생각의 룰을 바꿔야 돼.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싹 보는 거야, 옆으로. 옆으로 보면 붙잖아. 그럼 요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된 게 이게 뭐죠? 패러다임 시프트 들어봤죠? 프레임 시프트. 내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코 이거를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싹 프레임을 보는 프레임이 관이잖아. 이러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플렉시블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머리가 굳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 자기가 보는 그 생각의 근육,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 몸의 근육은 보이니까 정신불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몸에 뭔가, 근육이 어떻게 되면 이거 불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의 근육은 잘못되면 그걸 불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표가 안 나는 거야. 멀쩡한 거야, 밖으로. 그게 더 불행한 거야.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자기가 항상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신병자가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피드백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게 세상에서 제일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싹 옆으로 이렇게 본다니까. 이 능력이 돼야 돼. 밑으로도 보고 어떻게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도 붙네. 이렇게 하니까 안 붙네.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는 게 붙네. 그런 생각의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창업가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시프트 능력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뇌에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낸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길까? 안 생겨요. 뭐냐면 처음에 DNA,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 호기심이 많고. 그런데 그게 단가? 아니야. 그 사람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점점 처져요.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식만 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지식이 모여가지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뭘까? 깨달음은 결국은 내 대뇌에 피질에 그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 형성이 돼야 되는 거를 기억이라고 해요. 깨달음만 있어도 안 되고 그 깨달음이 행동과 결합이 돼가지고 감각적으로 그 상황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깨달음이 딱 결합이 되면 기억이 돼요. 그게 시냅스에 강화가 되면 우리는 기억으로 존재해요. 근데 기억만 가지고 될까? 단지 깨달음과 기억만 가지고 될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뭐죠? 욕구잖아. 욕구가 발현을 해가지고 절박함이 나와야 돼. 그 욕구가 발현하려면 불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면요, 욕구가 안 생겨요. 사람이 뭔가 불편해야 돼. 그게 뭘까? 욕구 5단계에서 생존 본능이 발현돼가지고 먹고 사는 게 불편하다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막 생존 본능이 이제 밥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막 춥고 그런 생존 본능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생기죠. 그런 생존 본능. 두 번째가 뭘까? 쾌락 본능. 세 번째가 뭐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해야 되겠다. 남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남한테 하고 싶고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돼야지 절박함이 생겨요. 그러면 하위의 그런 욕구들은 상위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그와 차이가 있어요. 하위의 욕구들은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위로 갈수록 정신적인 거예요. 근데 더 절박한 거는 일단 육체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신체적 욕구가 해결이 돼요. 그런 베이직한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보통은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창조적이라는 거는 자기의 경험과 절박함과
행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게 나온 거예요. 이런 절박함도 없고 기업 경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업에서 기술력이 뭔가, 그 사람의 경쟁력이 뭔가, 결국은 그거예요. 지식까지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를 발휘하고 지혜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만 있으면 경쟁력이 생길까? 아니에요. 욕구에 의해서 절박함이 생기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걸 기술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 경험이 축적이 되니까 어떻죠? 그게 다시 선순환을 해가 더 기억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기술력은 뭘까? 실행력이에요. 그럼 실행력이 뭐니까? 그건 깨달음과 절박함과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기업 창업가 정신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치는 창조할 수 있어요. 가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없다가 생기니까.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없는 게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물이 있어, 물. 물을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런데 다시 물 먹으러 줘. 물이 먹고 싶을까? 가치가 없잖아. 그런데 사막의 한복판에서 한 3일을 물을 안 먹고 이제 완전히 그냥 탈수로 죽기 일보 직전이. 그때 이 물 한 방울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그러면 사막에 가서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 사막은 시장이고, 그리고 내가 이 솔루션을 알아보는 거는 나의 능력이지. 나의 스트롱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를 창조하는 행위다. 그러면 그 밸류를 창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큐레이팅이에요. 큐레이션. 우리 에듀큐레이터 하면 나를 강의를 지원하면서 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값없이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데서는 대우를 못 받아. 근데 어떤 데서는 대우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우를 받을 만한 데서 일을 하면 대우를 받아요. 근데 내 좋다고 그냥 막 그 자리에 그냥 대우 안 받을 만한 환경인데 거기서 막 내가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뭘 했어. 그거는 사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에서 실패한 거죠. 자, 슌페트라는 사람은 기업가 창업가는 기존 방식을 쇄신하는 창조적 파괴 이런 게 쭉 나요. 가트 뭐 이런 나오는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창업가 정신이란 창업 및 경영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여러분이 지금도 경력을 쌓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든 학업을 하든 학업과 직장을 같이 하면 2배의 인생을 사는 거지. 다양한 경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해서 니즈와 목표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수치화시키는 능력. 이걸 뭐죠? 통계 분석이에요.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고객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뭘까? 논문도 방향성을 추측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그게 가설이 맞는지 알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논문이라고 해요. 논문에서 탐색적, 기술적, 인과관계 이런 3가지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두루뭉실한 단어로 된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시키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게 결국은 애널리스트 같은 어널리시스,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분석 능력이 생기면 이제 고객이 어디 있는지 니즈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가치 제한을 위해서 제품 기획 능력이 있어야 돼요. 포피. 예. 포피가 뭘까?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채널,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런 마케팅적인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하나를 만든다 했을 때, 단지 여러분들은 기계 설계과에 있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단지 이거를 제품으로만 보는 거야. 프로덕트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기획을 해가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는 가격도 개발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유통 채널로 갔을 때 유통 채널이 어디로 갈 건가? 이것도 개발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 팔 건가? 이것도 개발 목표예요. 그럼 엔지니어 입장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건 단지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를 보통 개발한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그 정도만 생각하지, 이걸 어디다 갖다 파는가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가의 설계는 못 하는 거죠. 근데 포피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가치를 만들고 제품을 개발한다는 말은, 아니면 서비스를 기획한다는 말은 결국은 뭔가 하면 포피 관점이에요. 좀 크게 봐야 돼. 눈에 보이는 단순히 이 건물 개발한다가 아니고, 여기에는 가격도 있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이런 마케팅을 위한 디자인도 나와야 되고, 또 뭐죠? 여기에 유통 채널도 어떤 데를 감안해서 이걸 설계를 할 건가,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이게 조금 형상이 막 여자 이렇게 몸같이 후리후리해. 그럼 어떨까? 포장할 때 많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을 지어가지고 그게 유통 채널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능력이 필요하잖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능력, 설득력 있는 어떤 비전, 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게 여기 있으면 포엠, 그리고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마니,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이라고 말하는 깨달음, 지식, 실행력, 그 다음에 마켓, 시장이 어디 있는가 마켓, 이런 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리더십은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랑 실천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대상으로 해서 포엠이 나오는 거예요. 포엠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돈도 빌려오고, 사람을 통해서 기술도 나오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마켓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포엠은요, 많이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고, 마켓도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마케팅하는 거고, 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업 생존이나 성장을 위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건데, 이걸 value creating, 가치 창조죠. 그 다음에 value chain. 결국은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다양한 경험을 쌓고요. 그 다음에 이 STP, 포피, 포엠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 매칭이라고 해요. 그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이게 왜 진동으로 안 돼 있나? 실례합니다. 진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 다양한 경력을 여러분이 지금은 쌓는다고 생각하면 돼. 30대 중반까지, 40대까지 다양한 경력을 지금 쌓아가면서 고객이 어디 있는가를 어널리시스하고 이런 포피를 스토리텔링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포엠을 여러분이 가질 거예요.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매칭 능력이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엔터프리니어십이다. 그래서 단순히 정신이라면 좀 우리는 엄청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기업가 정신 말고 봉사 정신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능력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뇌의 구조예요. 뇌 구조. 나의 뇌의 구조가 어때요? 기억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억들이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해요? 기억의 전두엽 옆에 대뇌 피질에 쌓인 게 경력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하드웨어적으로 쌓여 있고, 애널리스트 능력하고 스토리텔링 리더십도 내 구조가, 회로 구조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되어 있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내 구조에서 대뇌피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생각의 구조, 그게 알고리즘, 머릿속에 입력된 그 알고리즘이 가지고 최대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수단을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능력입니다. 그게 창업가 정신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업가는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경험에 의해서 넓게 파야지 깊이 팔 수 있어요. 깊이 파야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은 높이 가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돼. 63빌딩 말고 요즘 롯데 100 몇 층짜리 그 잠실에 하고 있는 것도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폭이 중요한 거예요. 폭이 중요해요. 폭이 넓어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깊이 들어가야지 결국은 그 이 깊이에 비례해서 몇 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가 없으면 넘어지지.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넓이 파야 돼요. 결국은 높이 가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됩니다. 그럼 넓게 판다는 게 뭘까? 다양한 경험. 그게 뭐죠? 한번 볼까요? 사람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무르익음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멘트, 말하다 뜻도 되고 가다 뜻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겪으면서 어때요? 시간에 의해서 뭔가가 매니징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시간이 있을 때 매니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는 깊이를 파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기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기술을 뺀 사람, 자본, 돈, 그 다음에 마케팅, 이 세 가지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가 정신을 공부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창업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하고 같아요. 처음에 헬스클럽 갔더니 내가 이때까지는 쓰던 근육만 썼어. 그냥 인생이 살아오니까 편해. 근데 헬스클럽 가는 게 왜 가죠? 몸짱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불편하잖아. 안 쓰던 근육이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운동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럼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을 쓰면은 힘들어요. 그게 창업가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공부한다는 거는 새로운 영역을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불편해, 머리가. 그거를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넓혀가는데 그게 힘든 거야. 그렇지만은 그걸 극복하면은 나중에 넓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역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잠이 와요. 왜 올까? 뭐 내 속에서 기억이 생기잖아. 그럼 기억이라는 걸 생기기 위해서는 호르몬 작용이 필요해요. 호르몬이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거든. 그러면 그 성장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책, 내가 새로운 데 도전하는 책일수록 잠이 올 수밖에 없어. 왜? 조금만 봐도 그게 너무 새롭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피로가 금방 오죠. 그리고 거기에 각인이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또 자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요, 수면을 줄이고 뭘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러면 수면을 줄이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뭘까? 운동이에요. 운동은 1시간을 투자하면 몸의 흐름을 엄청 좋게 해가지고 피로회복이 금방 되게 하니까 물질순환이 빠르니까 어때요? 그때는 저 같은 경우도 8시간을 잤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 몇 시에 잔 줄 알아요? 새벽 3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 멀쩡해. 이해가 돼요? 저는 옛날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고, 그리고 아무리 저녁에 술 마시고 들어와도 새벽 2시건 3시건 무조건 6시나 5시 반에 일어난다. 설마. 진짜 설마. 그건 있을 수 없다 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시간이 어때요? 남들은 8시간 자면 저녁 12시에 자면 아침 8시까지 자잖아. 그 시간에 난 뭐 하는 줄 알아요? 새벽 3시까지 뭐라도 해. 그리고 한 2-3시간 푹 자고 또 일어나면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아침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몸이 뜨끈뜨끈해. 그리고 이 사타구니 옆 뒤쪽으로 땀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다리 근육이 발달해서 그런지 제2의 심장인 것 같아요. 자고 나면요. 이런 데가 뜨끈뜨끈한 땀이 나 있어요. 깊이 잤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저는 20대보다 30대가 더 건강해지고 30대보다는 40대가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세요. 제가 운동을 적극 권유하는 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몸의 체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딱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 관점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할 때도 그 아침에 이제 산책 나오면 운동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뛰는 게 달라.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허벌허벌. 근데 뛰는 둥 마는 둥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운동은 한다고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이야. 안 해본 사람은 뛰는 것도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대충 뛰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운동을 평소에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예리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이 결국은 피로회복을 한 3시간, 4시간 단축시키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아지므로 결국은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꼭 하시라.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자, 결국은 그거예요.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는 경영이고 그거는 T자형 인간이다. T자형 인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삼성 쳐봐요. 삼성 인재상 치면 아니면 T자형 인간 치면 삼성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삼성이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이 결국은 엔지니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아예 그냥 온라인 전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 차장, 과장에서 부장인가? 이런 직급에 맞는 교육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삼성에서 부장이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어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트레이닝을 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역할에 맞도록 생각의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거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사원 정신이겠지. 그죠? 사원으로서 삼성에 어떻게 보면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창업가 정신하면 인생에 한 번은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창업 안 할 것 같지? 창업해요. 은행에서 퇴직한 분들이 나는 한 60대면 퇴직한 줄 알았더니 나이가 불과 51세. 지점장으로. 그럼 51세 하면 100세 시대에 여러분은 120세인데 70년을 봉사만 하고 살아야 돼? 아니에요. 창업은 그때 창업을 위해서 지금 진정한 그때 그 어떤 독립,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하죠? 경력과 학업을 같이 해서 나의 뇌 속에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4P, STP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돼. 그런 개념 없이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녁 때면 술 마시고 한 20, 30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 됐다? 그때 공부하면 공부가 될까? 내 구조가 트레이닝이 안 되는데, 근육이 없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 하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내 근육을 키우시라. 그게 창업가 정신이다. 자, 그거예요. 그럼 창업가 정신은 제가 정의를 하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휘자 능력이에요. 그럼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요, 어디서 물건을 사와요. 서플라이어.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장을 찾아내고, 시장이 어디 있지? 여기가 시장이에요.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전략을 세워서 초기 목표를 세우는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전략입니다. 전략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그 중에 20%를 선택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게 뭐죠? 파레토 법칙. 20대 80 법칙.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말을 하니까 파레토가 됐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사람 이름에. 20대 80이 결국은 20을 선택했는데 전체 80의 효과가 있고 80을 선택했는데 효과는 20밖에 없어.
그게 백화점 고객들 보면 전체 매출의 80%는 상위 10%가 다 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객단가가 높은 사람. 나머지 80%는요, 그냥 정말 그 직장인으로서 생계적으로 이렇게, 살것만 사는 사람. 근데 나머지 20%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먹는 거 위에도 그냥 뭐 보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케팅 능력, 그리고 사람, 메소드, 마니, 이 네 가지를 버무려 가지고 뭐죠? 요 네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생산을 한다지만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성능만 좋으면 될까? 아니요. 가격 설계도 해야 되고 가격 제품도 만들어내야 되고 프로모션, 홍보 채널도 만들어내야 되고 유통 채널도 만들어야 돼요. 요 네 가지를 목표로 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TV 하나 만든다면 요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요걸 만드는데 이걸 어디에다 갖다 팔까? 아까 마케팅에서 이 고객을 찾아내는데 그 찾아내는 기법이 STP 프로세스예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그게 뭐냐? 그게 통계 분석 능력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죠? 이 밸류가 생기는 거예요. 밸류는 어떻게 생기냐면 자 봐요. 요게 뭐죠? 매출이죠, 매출. 고객을 찾아내고 이 제품을 파는 거는 이걸 매출이에요. 매출이 생기면 수익이 생기죠. 베니핏이요, 베니핏. 그러면 내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 고객에게 물건을 사오고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시장을 찾아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사람 고용해야 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끌어와야 돼. 이자도 비용도 있어. 요렇게 요거를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투입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밸류는 베니핏하고 코스트를 차예요. 베니핏과 코스트의 차이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베니핏이 코스트보다 살짝 막대 그래프로 말하면 높으면은 요만큼이 밸류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뭐냐면 타당성은 목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거든요. 그 목적이 뭘까? 기업은요.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그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다.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는 게 뭐죠? 고객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나의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시장성이에요. 그렇죠? 시장성은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시장. 이건 매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시장의 크기를 찾아내고 내가 이런 투입할 돈에 대해서 코스트, 이게 기술력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걸 써가지고 원가를 낮춰야 되는 거야. 원가를 낮춰야지 가격은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원가가 낮추면 그만큼 이익이 생기잖아요. 베니핏과 코스트의 차이가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성이고 여기 기술성인데 시장성과 기술성의 차이가 밸류예요. 밸류는 단독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있을 수가 없고 부가가치라는 이야기가 밸류예요. 부가적으로. 왜? 요거에다가 요걸 빼면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존재는 못해. 종속적인 거야. 수익성을 내려면 어차피 시장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수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까? 그래서 시장이 뭐죠? 시장이 이쪽 시장을 찾아내고 그게 기회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의 그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장점이야. 그러면 왜 단점을 보완해서 위협에 대처하지 않느냐? 그럼 너무 늦은 거야.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그 위협에 하면 위협은 돈이 없는 시장에서 내가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만족이라고.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가 못하는 영어를 붙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죠? 회사에서 쓸데없는 사람 만들려고 노력해요.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하고 뭔가 럭셔리한 단어로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생겼어. 그럼 당연히 그게 기회로 돼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영어를 단점을 보완해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그래요. 아우, 내가 뭘 못하지? 아, 맞아. 내가 음악을 못하지.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음악을 못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음악학원 다니고 있어. 회사 일에나 내 일에나 도움이 안 되는 음악학원 가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래방에 가서 그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그 어떤 연습했답시고 막 노래를 불러.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아닌 거지.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이거야. 아, 어느 시기에 음악을 하면 이 트렌드에 맞겠다. 그러면은 내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걸 단점을 좀 잘 보완해가지고 그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겠다. 그런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수단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왜 해야 되느냐. 그게 why예요. why. no why.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no what.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no how예요. 저 사업은요. why와 what과 how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what은 뭐죠?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으로 어떤 홍보 수단으로 어디에 유통을 시켰는가를 알아내는 게 no what이야. 그러면 고객이 사겠죠. no how는 뭐죠? no how는 내가 아까 말한 지식, 깨달음, 그리고 실천력 이런 게 no how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급업자를 다른 사람 잘 몰라. 근데 나는 가락동 시장에 어느 공급업자를 찾아가면 시중보다 엄청 싸게 살 수 있어. 그 싸게만큼 싸운 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가격에 팔면은 마진율이 높아지고.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지.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느 고객이 가장 이걸 원하느냐. 그래서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게 만들었냐. 그걸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끌어와서 하는 게 노하우예요. 옛날에는 노하우를 강조했다면 지금 뭘 강조할까? 목적지향적인 노홑을 강조해. 거기서 한 발 앞서가면 노화이가 돼야 돼. 왜? 내가 막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이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창업하겠다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한 100명이 같은 방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이쪽이에요. 아우, 새로운 아이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능력은 전혀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 딸랑 가지고 요걸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자금 좀 받고 자기가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 세 가지 가지고 그냥 승부를 보려고 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비즈니스는 요런 일반적인 거 요 정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알고 승부를 해요. 그럼 이걸 전체 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단순히 그냥 개발 하나 할 때는 1년 걸린다면 이걸 전체를 내 걸로 만든다면 머릿속에 딱 넣는데 최소 5년. 그래서 약간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면 10년은 이걸 머릿속에 다 자기 거화 시켜야 돼요. 근데 단지 저는 이걸 제 거화 시켜가지고 정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은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머릿속에 이런 게 다 정말 큰 회사를 하시는 분 다 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창업가 정신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노화이가 아까 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인생에 대해서 물음표를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뭐죠? 중간에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창업하겠다고 나왔는데, 직원들 월급 주기 바쁘고, 나는 정작 가져가는 거 없고, 어때요? 가족들 고생시키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포기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보통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왜 빚이 벌써 뭐 2억씩 생기니까 콩알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더 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한 6개월 하다 끝낼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션과 비전이 명확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끝까지 끌고 가면 돼요. 5년이든 10년. 근데 보통은 이런 미션과 비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업 로드맵을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전공이 지금 기계 설계과도 있을 거고, 뭐 또 여기 뭐 다른 걸 한 2개는 더 붙여야 돼. 거기다가 지금 취업한 친구도 있고 하지만 학업을 더 해야 돼. 이 학업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표가 여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 A하고 B 전공은 했어. 근데 여기에 시장이 원하는 뭔가 하나만 더 딱 하면 여기가 대박인데, 요걸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학업이에요.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퍼즐을 찾아가 맞추는 그 과정이 학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론과 경험이 합쳐지면은 어때요? 다양한 어떤 실천력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열심히 내줘서 하는데 사람들이 원해서 공장에 돈이 꽂혀. 그러면 뭐죠? 퍼스널 브랜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박남규 하면 기술 경영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는 데가 보통 한 40, 만약에 30대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면 30대 초반, 그럼 누가 불러줄까? 그 사람이 능력을 보고 뭔가 맡기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30대 초반인데 뭐 많이 경험해봤자 5년에서 10년이야.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해 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나이 때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걸 아예 포기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40대 됐을 때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창업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창업은 간접 경험이에요. 학습이고, 학습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늦게 가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게 이런 통계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 BM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포엠 관리 능력, 이 3가지가 여러분이 갖춰져야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찾아내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내고,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제품화를 시키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은 용역 있는 상품 유통, 즉 대리운전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품 판매가 일어났을 때 요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영 능력, 사업 타당성, 사업 계획서, 지원 자금 준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건 뭐냐면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이게 뭐냐면 자금이고 이건 시간에 따라 자금이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여기 누적되는 거고, 이거 뭐냐면 매출액이야. 이렇게 뭐 연도별로 이때는 뭐 2%, 여기는 5%, 여기는 13%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자, 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봤듯이 어때요? 자, 볼까? 사업계획서를 잘 만든다든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지 그보다 더 앞에 경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원래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갈게. 그래서 매출, 이 고정비는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임대료 이런 거는, 아니면
고정비가 또 뭐가 있을까? 은행 이자. 이런 거 개인으로 봐서는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계속 나가잖아요, 세금. 그럼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거 고정비에서 내가 매출이 하나도 없다가 한 4, 5년부터 갑자기 훅 커진 거야. 그럼 매출액하고 이 비용을 빼면요, 여기가 단기 수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 창업자의 능력, 창업자 정신을 가졌단 말은 그 안에는 학습도 했고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억도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때요?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창업가 정신을 가졌다는 말은 머리 내 구조가 아주 플렉시블하고 창업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 뭐냐? 이게 라이프 사이클에 이 제품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한 1년 만에 1년 후에 매출이 일어날 거를 한 6개월 만으로 이렇게 당겨 놓을. 그럼 여기서부터 매출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매출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고정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고정비를 어떻게 낮추냐? 이렇게. 왜 고정비가 낮추냐? 내가 사람도 많이 알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싸게 뭘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정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 창업 사관학교 이런 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학생들은 고정비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실 BI 센터가 그런데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좋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잘 나갈 때 매출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그 전에 고민을 해가지고 그 다음 거를 고민해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아 자동차가 지금 요즘 조용한데 기아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직 하강은 아니지만 차가 디자인이 이쁜데도 요즘 좀 식상해. 오히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이쁘더라고. 하여튼 현대그룹에서 여기서 이제 내리막길일 때 이때 언론에서는 위기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이제 그 회사 끝났다. 그렇지만 요 다음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렸을 때 어느 정도 갔을 때 또 이렇게 한 번씩 터트려줘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고. 그럼 이게 모이고 산등성이가 산 꼭대기가 모이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그래요. 분위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요. 사장 표정도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거예요. 장기 성장 곡선으로 보면 그게 성장하는데 산을 타는데 그냥 미시적으로 보면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능선이 있듯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와이셔츠 단추를 끼워가는 과정인데 이 강의가 와이셔츠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못 보여져 있으면 계속 끝까지 가가지고 60대 돼가지고 잘못 어그러져 있으면 어때요? 다시 풀 수 없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와이셔츠 단추를 제대로 꼽는 핵심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 준비 단계에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원자금 주요 사이트 등록하고 창업 경영, 지금 창업과 경영을 학습하잖아. 이런 학습을 안 한 사람은요,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 왜? 그냥 중국어식으로 지나가는 그냥 기동형을 들은 걸 다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앞서간다면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돼. 이 분야에서 어떤 키 페이퍼를 많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학습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잘 안 돼요. 제가 아시는 분들 60, 70대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옛날에는 아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오면은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같은 창업자들한테 바빠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한테 막 시켜요. 근데 한 번, 두 번이지 그것도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면 미안해서 못 시키는 거야. 그럼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단은 생각이 좀 굳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 그럼 생각을 플렉시블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항상 해야 돼요. 반성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내가 나를 보고 남한테 남 관심이 없는데 막 자기가 좋아서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난 해피 대상이 됐다는 거야. 저 사람은 폭탄이다. 그러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나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효율적 시스템을 자기가 구축을 해놔야 돼요. 파일 시스템도 그렇고 메일이 오면은 그거를 일일이 뭡니까 사무실과 컴퓨터 열어가지고 메일을 회신할 거냐, 스마트폰에 온 메일을 그대로 보고 확인해서 할 거냐, 그런 거죠. 근데 메일을 모르는 사람은 잠깐만요, 오늘 저녁에 가서 메일 열어보고 해줄게 이렇게 되는데 바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세와 매너. 옷을 잘 입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비싼 걸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옷을 맵시 있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옛날에 4년 전에 강사님, 매너 강사님, 아트 스피치 김미경 그 원장의 밑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강의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1년만 양복 입고 다녀봐라. 그러면 비즈니스가 생긴다 이래. 그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1년 동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한테 일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미지가 좋다고 일 주나요? 뭘 잘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한 1년 부대끼다 보면 다 보고 있어. 다 카운팅하고 있다가 한 3년 딱 될 때 내가 쭉 지켜봤네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성실하고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좀 일을 한번 주고 싶다 해가 주기 시작해. 그게 자세한 매너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업계획서가 어때요? 여기서 사업계획서까지 가는 데가 한 2년 정도 걸려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창업 단계는 어떻게 하냐? 지원 자금을 먼저 받은데 그때 벤처기업 인정이라든지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돼. 그리고 한 3년에서 4년 지나면 이제 돈을 좀 매출이 약간 일어나면서 정부 출연 자금하고 ISO 인정이란 이런 걸 받고 그러다가 한 또 이제 매출이 좀 한 2, 30억에서 그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데 2, 30억 매출인데 직원은 한 2, 30명에서 이제 앞으로 50명까지 늘려야 되고 근데 임대로 뭐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어. 그럼 20억 매출하는 사람이 50억에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면 4년을 꼬박 매출을 일으켜도 그건 못 사잖아요. 그럴 때 국가기관 중에 어때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융자를 해주거든요. 앞에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이건 갚아야 돼요. 그럴 때 이노베이저라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받는데 이노베이저를 받기 위해서는 ISO 인정이라든지 벤처기업 인정이라든지 기업 부설 이게 다 있어야만 이게 돼요. 그래서 와이셔츠 단추를 키우는 저한테 이렇게 컨설팅 받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이때까지 잘 해왔어. 매출도 뭐 많아. 그럼 나 그냥 국가가 이제 자격 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국가에서 심사할 때는요, 당신이 그만큼 능력이 되면 일찌감치 이때부터 검증을 받아라. 그래야지 크레딧이, 여기서는 크레딧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은행에 신용하고 같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제 날짜에 갚고, 빌렸다가 갚고, 이런 게 잘 돼야만이, 어때요? 신용이 쌓이는 거야. 돈이 많은 건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벤처 투자 자금을 마지막에 받기 위해서 스타 기업 지정을 받는데, 요게 1년부터 10년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만이 제대로 된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 이노비저라든지 국가 정책 자금 이런 걸 수행을 했다는 자체가 뭐죠? 국가가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뜬금없이 한 요 정도에서 스타 기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50억에서 100억을 받겠다 대출을 융자를 국가로부터 받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런데 앞에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단지 이 사람이 그 매출하고 얼굴만 보고 빌려줬다가 그 떼이면 자기도 가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한다고요. 앞에 이런 히스토리, 이력이 있는 기업을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받으면 국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받을 수 있고 정보가 막 날라와. 왜? 나라에서 투자한 기업들은 나라에서 지원 자금을 준 건 투자한 거거든. 그런데 실적 때문에 그 사람 망하게 하면 실적이 안 좋아지지. 그게 동아줄을 잡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창업하고 무슨 상관이 이래?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들어봐요. 전 지금 창업회가 잘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나는 벌써 창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해요. 그때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은 일찍 꿀수록 좋은 게 그걸 드림워크라고 해요. 나의 목표가 명확한 게 0살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 60대 되는 분이 아우 이제 퇴직해가지고 나는 이제 꿈을 꿔야 되겠다. 꿈만 꾸시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한 10년 걸리는데 한 70대 가지고 과로사로 그때는 체력도 안 좋은데 혈액약 먹고 있고 고혈압약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관리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빠를 때 여러분들이 내가 비전을 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창업의 일환이죠. 왜? 경력이 있어야지 다양한 경험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솔루션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안 해보면 안 되는. 취업도 그래. 여러분들 취업회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10년 이상 다닌 사람 몇 명일까? 확률적으로 많이 없을 거예요. 한 직장에. 그러면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이론으로 인생을 2배로 사시길 바라고 사서 고생하자. 여러분들 지금 사서 고생하잖아. 직장 다니는 것도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다 능력이지. 자, 사서 고생하면 역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지금 집에 이 시간에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TV 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취직. 근데 여기 사서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졸면서 수업을 듣고 하는데 역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역경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을 시켜. 네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로또 한 100억 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해요. 왜냐? 그 사람이 돈을 주면 더 타락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제어가 안 되는데 그거예요. 돈을 못 벌게끔 만들고 자꾸 이렇게 가족들이 아프게 만들고 건강이 본인이 안 좋게 만들고 사고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그래야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160으로 다니다 갑자기 방향 전환하면 뒤집어지고 죽잖아요. 그때 속도 줄이잖아. 그럼 속도를 줄인다는 게 브레이크 밟으면 아프잖아. 어디가 마찰이 생겨가지고 깎여 나가잖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인생의 전환을 시키려고 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도 와요. 어려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지 하지만 여러분들을 트레이닝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게 기업가 정신하고 맞아요. 창업가 정신하고. 그래서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돼요. 경력.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욕구가 5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욕구를 파는 거예요. BMW는 존중감도 받고 소속감도 받고 안정감, 신명 이런 5개가 다 한데 나머지 차들은 그냥 튼튼하고 내 가격도 싸고 이거 하나로 승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 자체가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게 돼요. 도요타 렉서스 왜 잘 팔리느냐? 난 도요타 렉서스 보면 디자인은 꽝이라고 해요. 실제로 가장 어글리 디자인이 도요타야. 라브4 봤죠? 아니 라브4가 아니고 그 위에 상위차 보면 동자몽이야. 차가 이런데 바퀴는 쏙 들어가가지고 디자인 감각이 없어. 근데 독일 차는 바퀴가 쫙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쫙 근육질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 배트맨 차 같이. BMW 보면 배트맨 차 같이 이렇게 쫙. 왜? 그러니까 일본 차들이 독일 차를 따라갈 수가 없어. 벌써 디자인적인 게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 인간의 감성 중에 안정감이 뭐죠? 신미감이 뭐죠?
신비감은 쾌락인데 그 중에 쾌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산책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가면 친절해요. 그리고 대우를 받아. 그리고 또 내가 뭐 말하면 바로 째깍째깍 해. 자, 어때요? 이 음식점이 5가지를 다 만족시키는데 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시사철 가면은 사람이 폭죽. 시골 저 깊숙한데 판교에서 한 10분 들어가는데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만들더라도 그 5가지 인간의 욕구 관점에서 만드셔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몸을 얻을 것인가. 그 청추 전국 시대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거예요. 70명의 장수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베푸는데 갑자기 촛불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깜깜하니까 이제 연애하는데 여자도 있고 이런데 왕의 애첩을 뽀뽀를 쫙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첩은 깜깜한데 그렇게 했어요. 누가 이렇게 뽀뽀를 했는데 장수의 각건을 자기가 끊었대. 그래가지고 불을 켜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게요? 왕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모든 각건을 끊으시오. 그런데 20년 후에 적병에 쫓겨온 왕한테 이 장수는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과 배려는 사랑이다. 리더십은 결국은 관심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게 그게 세상의 유일한 선물이에요. 선물을 여러분들이 뭘 해주지 고민하지 말고 세상 관점에서 보면 남이 해주는 것 중에 비싸고 있어 보이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물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말했던 것 중에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거, 필요한 거.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게 선물이에요. 세상에 유일한 게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막에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 사람한테 물이 선물인 거야. 평소에는 그냥 이게 선물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저렴하지만 밸류가 가장 큰 거예요. 그 사람. 밸류가 가장 그 사람한테 크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중국에서는 덕이라고 말하는 마음을 얻는다. 얻을 덕자의 마음심. 그래서 사랑은요, 결국은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해요. 이건 한비자가 한 이야기예요. 통치술의 제왕학을 썼어요. 그래서, 한을 침범한 이유가 매우, 이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한비자를 얻기 위해서 그날을 침범했다 할 정도로 이 한비자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면은 그 사람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럼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게.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너가 똑똑하면 성공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도 그렇게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가 똑똑하면 성공해. 그리고 시험을 보고 와서 아이고 똑똑해. 나는 똑똑한 게 가치가 생기는 거라 생각하고 그 학생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똑똑해져 가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삶의 인생이 없어. 뭐냐면 똑똑하면은 변호사, 의사, 판사를 하려고 해. 의사, 변호사, 판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똑똑하면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삶이 행복할까? 별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생기는 거야. 세상에 없는 게 생기는 거야. 밸류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밸류가 생기는데
관심을 가져주게 하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절박해야 돼. 그 절박함이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 하위가 뭐죠? 돈으로부터 불편하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용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뭐죠? 정치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절박함. 뭔가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데 상상력이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정말 뭔가 될 것 같아. 그것도 절박함인 거야.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는 거야. 저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절박함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 뭘 하면 막 될 것 같아서 절박함일까? 둘 다 해. 근데 앞으로는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그 절박함. 그쪽으로 가는 게 삶의 질이 더 좋아지겠지. 그거야. 결국은 정리를 하면 관심과 배려는 사랑인데 이런 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진심으로 준비한 것을 세상에 이제 진짜 only one이죠. 그걸 주는 게 사랑이다. 리더십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김춘수의 꽃이에요. 단지 꽃이지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가 그 꽃을 자세히 보니까 국화더라. 그래서 국화로서 대해주면은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지. 그 국화는 다른 데 가면은 그게 단순히 그냥 그 덜풀이었는데 국화가 나만 기다리는 거야.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러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술 많이 사주고 필요 없어요. 술은 하나의 수단이지. 왜? 진심 어린 하나의 대화를 위한 릴렉스의 수단이지 술을 위한 술이 되면 안 되죠. 내가 가치가 있어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절박함이 관심을 받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시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뭐죠? 지금 오늘 사람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 why, what, how 아까 이야기 다 했잖아요. why가 뭐냐면 미션이에요. what은 비전이고 how는 경력이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거 비전을 찾는 거는 결국은 경력과 미션을 가치축을 가지고 이걸 뭐죠? 이걸 차원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경력을 비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세상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중간 영역을 찾는 게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게 설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거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고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거, 즉 why, 내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거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를 가지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강의가 뒤에 이 내용은 더 많은데 그건 잘라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술합니다.